그 법의 37조 보세요. 37조는 과세가격 결정 방법의 사전 심사. 이거는 따로 한 문제가 이제 나오겠죠. 예. 아주 나올 가능성이 높고 계속 나오고 있고, 그렇죠? 예. 이거는 관세 평가에 관한 그 과세 결정과 관련된 이제 유권 해석을 하는 제도인데 관성장이 유권 해석을 해주고 있죠. 예. 다음 대강 한번 봅시다. 일단 예. 이 사전은 가격 신고 전이고 심사한다는 건 관성장이 심사를 하는데 현재 심사 대상이 이렇게 세 개인 거예요. 근데 이게 예전에 그 1호와 2호는 상당히 내용이 조금이었었어요. 뭐냐면 몇 개만 물어볼 수 있다 뭐 이런 정도였는데 해석을 하고 보니까 30조 1방법을 다 물어볼 수 있고 30조로 안 됐을 때 2 내지 6방법에 대해서도 다 물어볼 수 있다. 말하자면 관세 평가와 관련된 건 다 물어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. 근데 이제 요거 두 개의 경우에는 심사 기간이 짧죠. 1개월. 근데 여기 세 번째 거만 좀 특이하다는 거예요. 예. 특수관계가 있는 자들 간에 거래되는 물품의 과세 결정 방법. 한번 읽어보세요. 에 대하여 설명하시오. 라고 한다면 이제 이 부분을 중심으로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1번, 2번과 이 3번이 매우 다르다는 거를 여러분 좀 아셔야 돼요.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 외국인 투자 기업들, 다국적 기업들이 많이 들어오면서 이런 규정들이 생기게 됐는데요. 이거는 뭐 사실 심사라고 해놨지만 요 세 번째 거는 거의 합의 개념이에요. 한번 관성장님 제 물건의 가격이 얼마인지 한번 봅시다. 뭐 그런 개념이라 그랬어요. 요거는 심사 기한이 1년이었었죠. 여기 표시를 이렇게 해놓으셨는가 모르겠는데 일단은 이 부분에 의 대상 첫 번째로 쓰셔야 되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시행령 부분에 절차에다가는 관성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한다. 심사 신청 제출한다. 그래서 절차의 첫 번째는 제출입니다. 그 절차의 두 번째는 관성장이 보완 요구한다는 거예요. 하나하나 한번 외워보세요. 순서상 첫 번째는 법률 의이며 대상이죠, 그렇죠? 이분이 사실 제일 중요하고요. 의 대상이고 두 번째는 시행령 절차입니다. 절차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. 뭐가 있어요? 심사 신청서를 제출한다는 것과 그거에 대한 보완 요구입니다. 보완 요구. 세 번째는 요 가운데 줄인데요. 가운데 줄 여기 보시면은 이거는 심사 기간이죠. 그래서 대통령이 정하는 기간 이내에 심사해서 아예 결과를 통보까지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대통령이 정하는 기간을 잘 써줘야 될 거예요. 예. 이거 어떻게 써야 될까요? 1항 1호 및 2호. 만약에 위에 1번에 이거를 갖다 뭐 괄호 1번, 괄호 2번 이렇게 썼다면 위 1에 괄호 1, 괄호 2 이렇게 해줘도 돼요. 그래서 우리 지시를 하면 되거든요. 그래서 각각 1개월이고 1년이고 그렇습니다. 그 다음에는 재심사 신청한 부분인데 이 사전심사제도에는 다 있는 것이 재심사 부분이죠. 근데 여기 시행령 부분은 중복되기 때문에 안 적어주셔도 되고 30일 이내 재심사 신청해야 된다라는 거를 그 다음으로 쓰시면 돼요. 그 다음에 관성장이 결정한 것을 세관장이 어떻게 실제 통관에 적용을 하는가 부분을 그 다음에 적어주시면 되는데 이때는 요건을 만족을 해야지 관성장의 결정사항을 통관에 적용할 수가 있어서 이 5항을 같이 적어주셔야 되는 거예요. 사람이 일단 같아야 되고 내용이나 그런 것들이 변동이 없어야 되고 이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겠죠. 예. 결과 통보일부터 3년 이내에 신고될 것. 근데 과란의 부분은 좀 복잡하게 생겼는데 이거 봅시다. 보세요. 일단은 결과 통보는 누가 하는 거예요? 관성장이 하는데 관성장이 통보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신고가 되어야지 그 결정사항에 대해서 결정사항을 통관에 적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. 근데 괄호 안에 보니까 시행령 23조면 이게 바로 이제 그 자체가 특수관계인데요. 특수관계 있는 자가 결과 통보일을 기준으로 2년 이후부터 3년이 도래하기 30일 전 여기부터 밑줄 쳐볼까요? 2년 이후부터 3년이 도래하기 30일 전까지 이게 뭔 뜻이겠어요? 원래 3년까지인데 1년, 2년, 3년인데 3년 차 얘기하는 거죠. 2년 이후부터 3년이 도래하기 전까지 이게 3년 차 얘기죠. 2년 이후부터 3년. 그러니까 이 마지막 1년 사이를 말하는 거죠. 마지막 1년을 이렇게 표현했어요. 근데 마지막 1년이 끝나기 30일 전까지 신고 기간을 2년 연장해 줄 것을 신청하면 그때는 5년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. 3년에다가 2년이 더 늘어나니까.
아니 마지막 1년 뭐 이렇게 하지. 뭐 이렇게 복잡하게 써놨는지 모르겠어요. 근데 의미는 그렇다는 거예요. 요까지도 같이 해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참 특이한 것이 5항과 6항에 보시면은 2랑 3호 즉 특수관계가 있는 자들 간에 거래되는 물품의 과세 결정 방법에 대해서만 적용이 되는 건데 그때는 사전임자 신청을 해서 결정을 받았고 그 결정 방법 이거 적용이란 말이에요. 동그라미 이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. 그래서 관성장이 말해준 대로 적용하고 있는가. 그래서 적용을 해서 과세가 산출하고 한 그런 내역들을 보고서를 작성을 해가지고 관성장에게 제출하래요. 사전심사 신청했으면 결과가 나왔으면 적용을 해서 보고서를 작성해라. 근데 만약에 보고서 제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대요? 보고서 제출하지 않으면 변경이 될 수도 있고 심사 결과를 변경할 수도 있고 철회될 수도 있고 취소될 수도 있대요. 이 기간이 있는데요. 보고서 제출해야 되는 건 다음해 6월까지입니다. 다음해 6월까지. 그러니까 매년 사업년도 말일 이후 6개월 이내라고 했는데 그 뒷장에 조금 내용이 더 나오긴 합니다. 근데 뭐 이런 거 안 하셔도 되고요. 그 다음에 7항에 보시면 변경할 수 있는 경우, 철회할 수 있는 경우, 취소할 수 있는 경우를 또 이게 나눠놓고 있는데 변경, 철회, 취소라는 걸 앞쪽에다가 정확하게 쓰겠다라는 마음만 먹으시면 되겠고 이 뭐 사유까지는 안 해도 괜찮습니다. 왜냐하면 앞부분만 가지고도 10점짜리가 충분하기 때문에 여기까지 나올 수가 없어요.